폐가 되기 쉬운 음식, 육류식품이요. 당질식품, 단순당, 유해균, 부패균의 먹이가 돼요. 단순당 식품은 뭐냐? 밀가루, 밀가루로 만든 모든 식품들, 백미를 가공해서 만들어진 것, 누룽지, 떡, 밀가루는 면, 빵, 설탕, 조청, 꿀. 소화기관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우리가 결국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화기관에서 단순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에너지 태워지기 전 단계가 단순당이에요. 근데 소화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또 몸이 극도로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 소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 단순당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럴 때 꿀이나 조청이나 설탕을 먹어주는 거 또는 누룽지, 죽 이런 걸 먹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기관이 우리 몸이 체력을 회복을 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주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보강이 되고 다시 이러한 것들을 줄여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직접 설탕이나 조청이나 꿀은 뭐냐면은 자당이라고 그러죠. 과당과 포도당이 섞여 있어요. 설탕은 포도당이 2개 섞여 있는 거고, 조청은 단순당, 즉 포도당이 이렇게 형태로 있는 거고, 설탕은 완전히 정백된 거고, 정제된 거고, 조청은 덜 정제된 거고, 있는 그대로 통째로 다려진 거죠. 커피숍 가면은 시럽이 해가지고 짜서 커피에 타먹는 거. 그건 옥수수 전분에서 과당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무지무지 해로운 거예요. 설탕보다도 훨씬 해로운 거예요. 그거 먹으면 즉시 중성지방으로 돼요. 즉시 중성지방으로. 조청은 완전히 정제되지는 않아죠. 조청은 정제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을 짜와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참기름은 냉동 보관할 때 1년도 가요. 이게 참기름이에요. 가만 놔두면은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마트에서 판 것은 이것을 전부 걸러버려요. 여기에는 오메가 지방산만 있어요. 여기에는요, 비타민과 기타 여러 가지 미네랄과 여러 가지 식물이 갖고 있는 내재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걸 걸러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렇게 있는 거, 방앗간에서 짠 기름을 조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라앉아서 여기 맑은 것만 가져오는 것을 설탕이라고 보면 돼요. 설탕보다는 조청이 훨씬 낫죠. 조청 매결, 이걸 물엿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극도로 피로하고 과로해서 힘이 없어요. 체력이 너무 소모가 심해요.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걸려 있어요. 그럼 사람이 기력을 찾지를 못하죠. 이때 이걸 넣어주면 돼요. 직접 혈관에 넣어줘요. 포도당 주사라고 그래요. 설탕이나 조청, 꿀, 이게 우리 몸에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 몸에서 이걸 전부 다 음식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급속히, 이 당질식품은 먹자마자 20분 안에 급속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걸 감당 못하니까 이걸 뭐냐면은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넣고 혈관에 쌓아버리고, 그래서 혈액이 걸쭉하게 끈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당이 아니라 복합탄수화물, 복합당 식품을 먹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단순당으로 되는 형태로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들어오는 것들 우리 몸에 충분히 우리 몸에서 그것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후혈당이 급상승. 근데 복합당 식품은 이렇게 완만하죠. 단순당, 즉 포도당을 속불로 섞는 거, 요게
포도당 주사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에다가 꿀을 섞어요. 그래 마셔요. 그게 마시는 포도당 주사. 극도로 몸이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비몽사몽 할 때 세포들이 이걸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어요.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금물 즉 미네랄이 없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단순당을 처리할 때 미네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미네랄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당을 다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들어오면은 혈액을 통해서 계속 세포가 미네랄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당화라고 해요. 당화. 그걸. 그래서 당뇨가 혈액 속으로 우리 몸에 처리할 것 이상으로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적혈구가 이 당하고 엉켜 붙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단순당에 가까운 식품을 먹을수록 음식을 더 짜게 먹어야 돼요. 발효가 되기 쉬운 음식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 탄수화물 식품, 채소, 나물류, 복합 탄수화물 식품을 안 먹기 때문에 장이 너무 자극을 못 받아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극을 받게 해주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한꺼번에 들어온 당지식품과 한꺼번에 들어온 육류식품, 즉 육식에 들어있는 과도한 육식 지방들, 이것들을 흡착해서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 장벽을 자극하면서, 그리고 장의 연동인들 아니라 아까 같이 장의 이 세 가지 운동을 자극해 주는 것. 그러면서 장벽의 찌꺼기 노폐물을 빼서 장 속에서 이 찌꺼기들을 계속 흡수해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식품이 바로 시원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원장에는 따뜻한 성질과 찬 성질을 이렇게 포함된 17가지 이상의 식물 추출물과 분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종의 유산균, 또 해조류에서 추출한 해조칼슘, 비타민 D3, 비타민 E 등 이런 것들이 합되어 있어요. 조화롭게. 그래서 장의 습관성을 일으키지 않고 꾸준히 오히려 먹어줄 때 장이 오히려 장의 에너지가 회복되는 거. 성질나 있던 장이 성질을 풀게 해주고요. 질식 직전에 있던 장들한테 다시 호흡을 주는 거. 그게 시원장이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변비하고 상관없이 드셔야 되고요. 연세가 드시면은 장이 무력해져요. 그래서 매일 똥을 봐도 남아요. 대장에도 그렇지만 소장에도 남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늘 빼줘야 속에서 독이 덜 발생을 하죠. 가능한 빨리 배설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음식을 또 혼합해서 먹다 보니까는 장이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모르게 되죠.